한국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화제의 순간과 감동적인 무대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방송 무대가 예능의 영역을 넘어 정통 음악 학계까지 직접적으로 흔들어 놓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바로 현역가왕 3에서 공개된 빈에서의 모녀기타 무대 이후 현실이 되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한 회차의 인상적인 경연을 넘어 한국 클래식 성악교육계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동국대학교 성악과의 한 현직 교수가 이 무대를 본 뒤 남긴 전문적 논평과 이어서 전해진 2억 원이 아닌 20억 원 규모의 전액 장학금 제안 소식은 빈에서라는 이름을 단숨에 예능 스타가 아닌 국가적 인재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빈에서의 모녀기타 무대는 현역가왕 3이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방송되었다. 화려한 편곡과 무대 장치가 난무하던 흐름 속에서 빈에서는 기타와 목소리, 그리고 감정선만으로 무대를 채웠다. 이 절제된 구성은 오히려 음악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다수의 음악 관계자들은 이 무대가 트로트나 대중가요의 범주를 넘어 서사성과 정서적 깊이를 갖춘 하나의 완성도 높은 음악 작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무대가 방송 시청자뿐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분석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 동국대학교 성악과 교수의 평가가 있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빈에서의 무대를 본 직후 발음의 정확성, 호흡의 안정성, 감정 전달의 구조, 그리고 음악적 집중력에 주목하며 전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평가가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한 극찬 때문이 아니었다. 교수는 빈에서를 미래의 학생이 아닌 이미 대학 교육 현장과 나란히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존재로 언급했다. 이는 14세의 참가자를 현직 성악 전공 대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선 위에 올려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엄격한 기준을 자랑하는 한국 성악교육계에서 한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런 학생이야말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해당 무대가 일시적인 감동을 넘어 학문적 가치까지 지녔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음악적 그릇은 단순한 기교나 음역대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음악적 사고력, 감정의 깊이,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빈에서의 경우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음악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또래 가수들이 아직 목소리의 방향성을 찾는 단계에 있는 반면 빈에서는 호흡과 프레이징, 발음과 감정 표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하나의 서사를 완성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를 단순한 방송 스타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적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동국대학교의 20억 원 규모 장학금 제안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이는 단발성 제안이나 홍보 목적의 결정이 아니다. 국내 주요 예술대학들은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장기적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빈에서의 사례는 그 규모와 시점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해당 장학 프로그램은 단순히 향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개인 맞춤형 교육, 예술 멘토링, 공연 활동 지원 등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업적 성공보다 예술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학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이번 사례는 예능과 학문 사이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학계는 방송 예능을 피상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빈에서의 무대는 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예능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도 진정성 있는 예술이 구현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학문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인재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 문화 전반의 지형 변화를 시사한다. 빈에서는 트로트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모녀기타 무대는 그녀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적 잠재력을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대중음악과 전통, 학문적 성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해석된다. 학계의 인정과 대규모 장학금 제안은
동시에 큰 기대와 책임을 동반한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빈예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국대학교의 접근은 신중하다. 단순히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빈예서의 모녀기타 무대는 단순한 방송 명장면을 넘어 한국 음악사에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진정성 있는 음악이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업성과 학문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빈예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무대는 그녀의 예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예능 무대를 넘어 학계의 인정을 받은 이 순간은 한 소녀의 재능이 한국 음악의 미래 자산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모두의 시선은 그녀의 다음 무대를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 교육계 내부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오늘날의 음악 인재는 어떤 공간에서 발굴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전통적으로 성악과 클래식 음악 인재는 콩쿠르, 예술중 고등학교 혹은 해외 유학을 통해 조기에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빈예서의 사례는 대중매체라는 전혀 다른 무대에서 그것도 경쟁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잠재력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재 발굴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예외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음악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즉, 표현의 진정성과 음악적 서사가 분명하다면 그 무대가 어디든 학문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오랜 기간 불교 철학과 예술 교육을 함께 강조해온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성찰과 정서를 중시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빈예서의 무대는 학교가 추구해온 예술적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학금 제안 역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상징적 선언에 가깝다. 이는 대학이 더 이상 입시 이후의 학생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사회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책임있게 품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예서는 현재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동시에 학문적 평가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매우 드문 위치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이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오히려 장기적인 예술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